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오늘 마감한 우리 시장 마감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켰는데요. 오늘도 전거래일 대비 0.7% 조정을 받으면서 3,220.6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까지 2거래일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0.01%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051.92포인트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해줬습니다. 오늘 개인이 1조 7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고요. 기관이 1,925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436억 원, 외국인이 534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736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이 체감상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주 만인가요? 맞습니다. 2주 만에. 전문가님 그 사이에 우리 채널이 개편이 됐잖아요. 네, 그랬네요. 네,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소감이 어떨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서 오히려 저는 조금 긴장하면서 왔습니다. 2시간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더 새로운 정보, 더 좀 많은 것을 더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 꼭 이제 아셨으면 좋겠는 거 다 많이 준비 왔으니까 많이 전달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정보들 많이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저도 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은 여러분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인 만큼 참여 방법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이랑 또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관한 고민이 아니어도 어떤 질문이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와 있을까요? 네, 지금 갑자기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들어오셨네요. 와, 이렇게 갑자기 많은요? 이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많은 지금 광고를 하고 가셨네요. 테러를 감히. 그 사이에 지금 초보 주식왕님이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높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방송사고인 것 같아요, 마치. 네, 많은 분들이 정말 한 번에 들어오셨네요. 초보 주식왕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매일매일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이시죠. 닉네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이구야. 네, 이렇게 제가 속도가 느린 건가요? 네네. 전문가님 좀 도와주세요. 여기 보이는 길님이 징하네라고 지금 광고분들 네, 적당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혼내드릴 거예요. 이게 어머나. 네. 굉장하네요. 이렇게 참여율이 높은 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네, 너무나 참여율이 높은 방인데요. 하지만 열심히 제가 매의 눈으로 쏙쏙 찾아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쁜 분들은 안 돼요. 들어오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촉방 상황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구스 박보건님이 아나운서님이 제 인사 못 읽어주시겠네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확인했으니까요. 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 방법 살펴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주시광 한줄평 코너인데요. 오늘 양시장 정말 조정을 받으면서 좀 부진한 하루였는데 우리 상구님이 한줄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좋았다라고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상구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문구를 쓰셨을까요? 사실 어젯밤에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된 걸 보고 2,000명이 넘었다? 2,223명이 최다로 집계가 역대 됐다고요. 최대로 이제 네. 코로나 발발 이후 역대 최대 수치가 나오면서 아무리 지금 코로나 이 확진자가 하나의 재료로 소진되고 있다고 할지언정 이 정도 수치면 또 경기 시장 위축, 뭐 4단계 그 이상의 뭔가 경기 제재, 제약이 이렇게 생기면 다시 투자 심리라든가 혹은 이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안고 오늘 아침을 맞이했었는데 오늘 하루 증시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상보다 이 정도면 잘 버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다우랑 이제 S&P 같은 경우는 또 역대 최고치를 사상 최고치를 또 이제 수치를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이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이제 그 상원을 통과를 했다. 인프라 투자 관련 사업에 이제 일단 상원 통과했습니다. 뭐 물론 상원을 통과한 그것뿐이지 아직 하원까지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돈을 풀기 위해서는 한 9월 중순 말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쓸 거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굉장히 관련된 섹터들 이제 인프라 사업 관련해서 뭐 도로, 항만 등등 통신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강세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이 외인들의 자금이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는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그 관련된 특정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조정? 그러면 이 정도는 아직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근님이 오늘 우리장에 대해서 정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23명으로 역대 최다로 집계가 된 만큼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시장 조정이 앞으로 하락장이 아니라 잠깐 지금 조정을 받은 거죠? 숨고르기 한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시적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근데 어떤 지수든 어떤 종목이든 조정 없이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 없이는 상승할 수 없는데 현재 이 정도 수치가 이 정도 조정이 대세 하락장이다. 혹은 대세 이제 하락장으로 추이가 꺾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이 정도는 아직은 충분히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미 증시건 우리 증시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최소한 연말까지는, 좀 짧게 본다면 최소한 가을까지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픈된 얘기들이지만 올 연말쯤에 이제 테이퍼링 논의할 거야 라는 얘기 했고, 내년 초에는 이렇게 금리 인상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오픈된 재료고 그게 이제 실현이 되면 그때 가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겠죠.
수도 있겠지만 원래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건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적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 또한 긍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이제 희망의 룰을 그렸을 때 그런 얘기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경기적 완화 정책이 이제 드러내지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아마도 빨라봤자 가을, 늦어지면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쯤이면 미 증시건 뭐 우리나라 증시건 일시적으로 조정은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죠. 대선까지 그 가는 과정 동안에 대선 주자들이 이런저런 공약들을 많이 내걸겠죠.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사실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 증시건 우리 증시건 저는 아직도 이제 좀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근님은 여전히 연말까지는 우리 시장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송인데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상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아래 보이시죠?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노란톡방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제 좀 안정을 찾았어요. 지금 네, 비트맥스 님도 이 정도면 좋았다라고 네, 맞아요. 오늘 상근님이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해주는 하루였다라고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살펴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주주님이 후 SK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빠진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종목 오늘 정말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크게 이슈를 주목을 받았던 만큼 잠시 후에 종목 클래스 코너에서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수수깡님이 최근 장이 후두두두네요. 너무 좀 하락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대응 전략까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수깡님이 같은 분이 질문 주셨어요.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다 좋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민프님이 답변으로 확진자 최다 이런 기사가 뜨면 제약바이오들도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상근님 실시간으로 한번 소통을 도와주시죠. 네네. 네,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들이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다 움직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말했지만 예전에 코로나 발발 초기 당시에는 코로나 우와 이러고 이제 전부 이제 네.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이랬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이라든가 원격 진료 관련된 쪽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특정 백신 관련된 그런 쪽이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거지 무조건 제약바이오니까 다 가!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 많았다고 볼 수 있지 무조건적으로 제약바이오 전부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어떤 백신이 어떤 치료제의 효과 임상 효과를 보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따가 이제 특징 종목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상에 들어간 겁니다. 정말 좋은 일인데 실제로 상용화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흐름을 이어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약바이오 우와 다 간다 이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진입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 좋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 좋은 흐름을 보인 섹터였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까지도 상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민프님도 인증샷까지도 남겨주셨고요. 또 빨강만만 보현님이 지금 올레TV에서 몇 번에서 시청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다른 분들이 또 대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하시네요. 또 전화번호 2000개님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부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1부와 2부에 걸쳐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방이네요. 나그네 님도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트맥스 님이 앵커님이 읽어주셨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 방송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편하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 다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질문도 받아봤고요. 민프님이 오늘 반도체 쪽 다 빠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고, 수수깡님이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까지도 잠시 후에 종목 클래스 코너에서 SK하이닉스 짚어보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전화번호 2000개님이 방금 전에 또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조금 전에도 많이 힌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셨던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정말 급락세가 나와줬죠. 6%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세가 집계가 됐습니다. 또 5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고 있는 만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쪽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도 같이 말씀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스가 왜 빠졌죠? 반도체 섹터가 지금 다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가 왜 지수도 조정을 받았죠? 지금 고점 논란이 있어요. 고점 논란도 있고. 네, 디램 가격이 인하가 된다라는 5% 이슈도 있고요. 빠질 거라고 그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피크아웃 논란이 있더라고요. 피크아웃이 고점을 찍고 이제는 조정받을 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빠지는 걸까요? 뭐 물론 이런 네. 우려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맞으나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쭉 하락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진 않고 좋은 기회인데?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지금 현 네. 시점에서 진입을 해라 말하는 현 시점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 중이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자리는 정말 괜찮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 10만 원, 10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받지 않는다. 혹시나 이 자리가 무너져 버린다면 좀 더 깊은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디램 가격이 좀 조정 좀 받는다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이 좀 조정 좀 받는다고, 이게 큰일 났다? 이제 뭐 SK하이닉스는 앞으로 하락세만 걸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이따가 2부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정책으로 밀고 있는 3대장이 있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이제 뭐 이렇게 국가적 정책으로 밀고 있는데, 과연 이 SK하이닉스가 거기서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장 강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이 양대장이 여기서 빌빌거리고 흘러내린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제 그 인텔이랑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지금 이제 한판 붙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맞으나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애초에 11만 원 라인이 안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음 가장 중요한 자리가 10만 5천 원 라인인데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저는 이제 좀 공격적으로 공략해볼 의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약 2점 몇 프로대 빠졌고 네. SK하이닉스가 6점 몇 프로 빠졌죠 오늘. 네, 6.2% 지금 빠졌네요. 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껴들어도 네네. 될까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수수깡님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중에 한 종목 꼽는다면 상근님의 선택을 정말 궁금해하셨어요. 여기서 네. 이제 상대적인 얘기지만 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좋아요? 삼성전자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코스피 기준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시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코스피가 앞으로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이런 질문이랑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내년에 10만 원 가 있을까요? 안 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가 있겠죠. 가긴 갈 거라고 가긴 예상하죠. 가겠지만 대부분들이. 지금 시기가 지금 언제 뭐 도달할지는 모르는 상대적으로 거죠. 다른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신규 계좌 개설만 이제 몇 천만 개가 더 됐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처음 사는 주식이 나 삼성전자 한 주 사봐야지 연습 삼아 이래서 정말 이제 온 국민이 주주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렇게 이제 탄탄하고 혹은 절대 죽을 일이 없고 언젠가는 가겠지 이런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그래?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현 시점의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가 더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아직은 뭐 크게 움직이건 조금은 움직이건 아직은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건 맞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적에서 매력적인 반등이 올 더 때도 높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삼성전자보다 더 시원하게 크니까.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색깔, 본인의 성향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기 싫어.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선택하겠지만, 조금 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수익률을 이제 내고 싶다. 뭐 어느 정도의 조정폭도 나는 견딜 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지금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진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공략해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디램 가격 하락하면서 매출 안 나올 거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떨어져서 인텔이랑 어디랑 싸워야 돼. 이런저런 우려들 때문에 이런 우려들로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억지로 지금 당장 받을 필요는 없다. 근데 확실한 맥점 라인에서 지지만 받아준다면 공격적으로 진입해서 큰 수익률을 안정적이면서도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롤러코스터라고 말했지만 SK 하이닉스도 엄청 엉덩이가 무거운 스타일이죠. 네.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 그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벼운 거지. 그래서 둘 중에 고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일단은 하이닉스에 한 표를 더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을 하려다가 못했었던 게 오늘 코스피가 0.7%가 빠졌잖아요. 네. 쉽게 조금 못되게 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다 빼먹은 겁니다. 시총이 가장 큰 애들이 그쵸.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가장 오늘 코스피 상승을 방해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두 종목 다 나쁘다? 아닙니다. 저는 이게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왔다, 조정기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시적 조정인데 어디까지 조정받을 거야? 어디서 지지받을 거야? 이 타이밍만 잘 잡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의견까지 다 여쭤봤는데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상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아래 보이는 비밀번호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실 거예요. 6724 제가 이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톡방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시라고 남겨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민프님이 카카오뱅크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고요. 탑보이님까지도 저도 카카오뱅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장을 했는데 어제 정말 9% 넘게 빠지면서 출렁했을 것 같아요. 네네. 놀라셨지만 오늘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전문가님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2주 전에 여기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크랩톤, 뭐 카카오뱅크, 맥스트 등등 신규 상장 종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가는 길 동안에는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상장 그 당일에는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최대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굉장히 뜨거울 거다. 관련 종목들까지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공모 청약을 하진 않았었지만 상장한 날, 그날, 그 다음 날인가 해가지고 지금 거래일로 따지면 이제 4거래일이 거래가 된 거잖아요. 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한 2번 이상 수익 실현을 진짜 초단타 벌써요? 접근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5만 원 부분까지 조정을 받을 때 첫 상장한 날 상식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결국은 이 말이에요. 카카오뱅크는 고평가냐 아니면 미래 성장 잠재력이냐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고평가라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이 종목을 접근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분명히 성장 잠재력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공격하는 거죠. 두 가지가 모두 공존하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네. 무조건 좋다 안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변동성이 좋은 이런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종목들은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수익 실현하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분들은 지금 나 물려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라는 의미가 될 그런 의도로 아마도 물어보셨겠죠. 네. 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카카오뱅크 자체가 상장하자마자 이제 금융 관련된 종목에서 1위를 기록했죠, 시청으로. 네. 원래 KB금융이 24조, 21조 요 정도로 원래 금융권에서 1위였는데 상장하자마자 30조, 40조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미 금융 쪽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대장입니다. 대장격의 종목이 아니라 그냥 대장입니다, 지금. 그러면 금융 쪽을 본다면 대부분 실적이 좀 좋아요. 다른 종목들이. 카카오뱅크는 고점 논란 혹은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여전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은행들이 카카오뱅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주목받고 관심받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은행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왜? 언택트 은행의 대표적인 상징이자 이 엄청난 인프라,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카카오뱅크의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에 따라서 은행 금융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 과연 이 정도 관심이 여기서 끝이 날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원래 연상 따상도 최소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처음 상장한 날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5만 원 이탈 한 해 만에 약간 이렇게 보이길래 5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이 온다. 이 시장의 관심을 이것밖에 못 받는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종목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라인 지켜주는 거 보면서 두 번 공략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한 8%, 9%씩 두 번 했고요. 와, 네. 그리고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을 드리는 거죠. 뭐 물론 중요한 자리를 지켜줘야겠지만 타이밍은 맥점 타이밍, 진입 타이밍, 청산 타이밍은 잡아야겠죠. 그건 노란톡방에서 진행해 드릴 건데 네. 저는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우리 상구님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또 매일행복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3부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지금 또 실시간으로 인사도 나눠주셨네요. 이에 글을 한번 올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소통을 해주시고 계셨어요, 그동안. 또 장준님이 반도체주는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언젠가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단타적인 접근을 하셨다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니 나는 스윙급 이상으로 접근할 건데 라고 한다면 기다려야지. 오히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의 조정은 기회죠. 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선호하는 섹터가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이잖아요. 건설주요. 네. 건설 기자재 그쪽인데 저는 건설 쪽은 단타적으로 선호하는 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노려보면서 중장기적 접근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단타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백신 쪽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조건 이쪽만 봐야 돼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 특정 종목군이라든가 이제 특정 이슈는 따로 체크해야겠지만 단타적으로는 백신 쪽, 코로나 관련된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하는 반도체는 단기에서 스윙급 이상으로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장뚜님이 질문에 정말 기다리면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장뚜님도 삼성전자도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도 상구님이 카카오뱅크 지금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 계속 함께 하시면 다시
매수 전략 잡아주실 거죠? 지금 이미 2번 수익 실현했는데 3번째 네. 공략하고 있고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주주님도 지금 물 타야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점까지도 잡아주실 건가요? 그러면 아까도 소파에서? 제가 SK 네. 하이닉스 이제 그 차트적으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10만 5천 원 라인이 정말 중요한 맥점 자리, 네. 맥점 자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추매를 하셔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고 이 지지가 정말 중요한 자리까지 온 건 맞지만 이 자리 지켜줬어요? 아직은 모른다. 지켜준 걸 확인하고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발바닥 못 잡습니다. 그리고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잘못 잡은 겁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한 겁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발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발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주주님의 뭘 타야겠습니다라는 이런 질문에도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도 세워주시는 우리 상군님인데요. 상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상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프님이 크래프톤은 정말 왜 떨어지는 거예요, 산군님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다음 3번째 종목은요, 크래프톤입니다. 네, 크래프톤이 정말 상장 이틀째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10% 넘게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크래프톤 왜 떨어지는 걸까요? 크래프톤 공모하신 분들은 얼마나 속이 쓰릴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실. 네. 원래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를 좀 잘 만나야 되는데, 타이밍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너무 아쉽다, 상장하는 타이밍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원래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이렇게 이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은 건 맞는데 그 전부터 사실 이제 고평가 논란이 항상 있었죠. 네. 카뱅의 고평가 논란이랑 이 고평가 논란은 좀 근본적으로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카뱅은 정말 이제 미래 성장성 막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하나가 이 정도로 대박을 터뜨리는구나 라는 걸 보여줬지만 2차 후속타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타임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더 많은 매출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어야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중국에서 뭐라 그랬죠? 규제했어요. 네, 게임은 게임에 아편이다 대해서. 드립을 맞아요. 시전했죠. 정신적인 아편이다. 이게 네. 중국 시장을 버리고서는 현 시점에서는 큰 기대를 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타이밍이 아쉽다, 시기가 아쉽다. 지금 맥스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좋았잖아요. 그쵸. 메타버스 한창 열풍일 핫할 때.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지금 온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상장하면서 연상 따상 막 이렇게 갔잖아요. 네. 크래프톤은 이렇게 처음에 관심 많이 받고 사랑받을 때 타이밍이 그때 만약에 상장을 했다면 얼마나 좋은 흐름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중국에서 아니야, 게임 이거 아편 아니야, 뭐 좀 게임은 e스포츠야, 뭐 이렇게 좀 장려하는 얘기라든가 뭐 이런 네.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또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 롤이나 이렇게 무슨 오버워치처럼 무슨 롤드컵이라든가 무슨 이런 전반적인 큰 대회에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대회 같은 걸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실현을 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다시 받으면서 매출 성장 기대감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빠르게 뭔가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처음에 이렇게 청약 공모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상장을 하고 보니 약세를 보여, 그 당시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유하신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겠죠. 팔아야 돼?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요? 저는 근데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쉽게 손절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서. 이게 좀 네. 웃긴 게 뭐냐면 네. 원래는 손절폭이 크면 더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래요? 손절폭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네. 묻어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치 네. 투자자로 바뀌게 되죠. 나는 단타로 진입했지만 나는 공모가에서 따상만 먹고 빼려고 했었던 건데 아니야. 이미 손실폭이 뭐 15% 좀 20% 가버렸어. 기다려봐야겠어. 기다려야겠어. 네. 나는 처음부터
크래프톤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야. 이렇게 가치 투자자로 반강제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네. 경우가 생각보다 허다합니다. 뭐 물론 저도 그런 경험 있고 의도치 않게 공식 종목 중에도 그런 종목이 그러면 안 되는데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좀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크래프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금 당장 잘라라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아마 손실폭이 어느 정도 좀 대부분 크실 테니까.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나 이 종목 단타적으로 접근할 거야? 확실해? 그러면 자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가치 투자할 거야. 내가 뭐 내 의도, 내 의지와는 상관이 있든 없든 나는 가치 투자할 거야. 이 종목은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버텨야 되는데 언제까지 버틸 거야? 어디까지 버틸 거야? 라고 한다면 어렵죠. 왜냐하면 신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간의 고평가 논란도 있었고 바닥을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겁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버틸 건데 라는 그 기간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단타 접근이라고 한다면 환승, 중장기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고민, 고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지금 민프님이 안 판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정말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민프님. 그리고 따라하기님이 또 새롭게 입장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라하기님. 오늘 3부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주주님이 NC 같은 경우에는 17조인데 시총이 크래프톤이 단숨에 1위로 올라왔잖아요. 게임 대장주로. 네.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20조면 좀 거품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네. 게임이라든가 혹은 웹툰 혹은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크래프톤이에요.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이렇게 1등 먹어버린 거예요. NC, 뭐 넥슨 다 무시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NC나 넥슨이나 그 게임을 성공시킨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성공시킨 종목 그런 게임도 많고 매출도 정말 잘 나옵니다. 근데 다 필요 없어. 배틀그라운드가 짱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크래프톤인데 물론 게임 하나로 20조 거품 아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게임 유저들 이제 그 기사를 접하거나 그리고 이 매출 구조 자체가 앞으로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나? 라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약 하나로도 신약 같은 것만 하나만 그쵸. 제대로 나와도 네. 점상, 연상, 5연상 이렇게 가는 게 제약바이오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 이제 연상, 점상 가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크래프톤은 이 하나 터진 걸로 상장하면서 상장하자마자 지금 기존의 대장 게임 종목들 다 때려잡고 왔는데 중국 규제. 왔는데 분위기 안 좋아. 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저 20조 가치가 거품이냐 아니냐는 사실 원래는 거품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 시황 이슈가 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홀딩이 맞아? 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 라는 기준을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민프님이 안 팔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 멘트가 유행어라고 하네요. 맞아요. 수수깡님이 안 팔아 유행어인 것 같은데 민프님도 상근님의 유행어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한번. 하나, 둘, 셋. 안 팔아! 안 팔 거야. 안 팔 테니까 들어가. 이게 왜 안 팔아가 많이 쓰게 되냐면 네. 저희 대표적인 종목이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쵸. 그 종목이 이제 지금 한 5만 원 초중반대 있는데 네. 1차 목표가가 7만 원이에요. 26,600원에 진입했는데 1차 목표가가 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이제 종종 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뭐 4만 원 후반대라든가 아니면 5만 원 초중반대에 들어가신 분들이 언제 팔아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안 팔아. 맨날 안 팔아 이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어떤 분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물어보면 우리 패밀리 분들께서 안 팔아를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톡방 거의 유행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네요. 양봉님도 어느새 또 새롭게 입장하셔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수깡님도 주식의 세계는 정말 쉽지 않네요. 가치 논란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민프님이 마동석 짤이 떠오른다라고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6724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부터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고민 종목은 이지홀딩스고요. 매수가는 5,530원, 비중은 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네요. 오늘도 1.37%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지홀딩스 이 종목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타로 진입을 하셨네. 만약에 이 종목이 중장기적 혹은 스윙급으로 접근을 했다면 기다려야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왜? 지금 좋은 흐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니까. 뭐 애초에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큰 봉을 캔들을 그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일단 이 종목이 이제 그 이지바이오에서 투자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해가지고 이제 상장한 회사인데 뭐 닭고기 마니커도 있고 뭐 오리정육 정다운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그 관련된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요런 종목은 한 방에 빵빵 터진다. 뭔가 이제 빅 이슈, 빅 호재가 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상당히 느리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뭐 오픈되지 않은 내부자 정보를 본인이 알고 있다. 혹은 나는 찌라시를 알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타 접근에서는 크게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은 현 시점에서는 아닙니다. 현 시점. 근데 흐름 자체는 꾸준하게 중장기 이평선은 우상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급격한 우상방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상방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재무도 양호한 편이고 재무 건전성이 괜찮습니다. 괜찮은 종목이고 그러면 단타적으로 5,500원이 들어갔어? 5,500원이면 이 자리네요. 이 자리가 5,500원. 이 자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리가 있는 자리다. 왜? 단기적으로 전고점 돌파하면서 슈팅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파동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정확한 의중을 100% 알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공격적인 진입을 했다. 5,500원에서. 이렇게 오늘, 이날 큰 좋은 흐름을 보였으니까, 공격적으로 따라가 볼 수도 있지. 근데 단타로 접근하셨잖아요. 단타로 접근했다면 컷도 타이트하게 잡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512평 이탈, 혹은 512평은 아니더라도 여기 1112평, 혹은 1112평 이탈했을 때 원래는 손절을 했어야 맞았겠죠. 근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종목이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고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단타적으로는 실패한 건 맞습니다. 지금도 단타 대응할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도 잘라야겠지만 이미 지금 거래일로 치면 2달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윙급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단타는 실패했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가치 투자자로 바뀐 이 상황에서 기다리는 게 맞는가 라고 한다면 아직은 기다릴 때죠. 흐름 자체가 뭐 느려서 그렇지 그리고 우상방이 조금 느슨해서 그렇지 각오는 있습니다. 언제 갈 거야? 몰라. 근데 속도전으로 따져본다면 한 2-3달 더 걸리면 뭔가 이제 특이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2-3달 정도 더 걸리면 아마도 5,500원 손실 없는 구간에서 나올 수는 있다.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럼 지금 추매해도 돼? 라고 물어본다면 됩니다. 단 추매를 하는 순간 여기 121평 이탈했을 때 보내줘야 됩니다. 그 본인이 보내줄 각오가 된다면
만약에 121평이 꺾여버리면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완전히 이제 약세로 전환됐다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1평 지지 라인을 지켜줄 수 있다면 컷이든 추매든 지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추매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추매는 사실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속도가 좀 느려서 단타적인 성향을 버리신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단타적인 성향을 못 버리고 이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난 빨리 환승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지금 그냥 환승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이 속도로 움직인다면 두세 달 더 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쁘다? 아니요. 좋습니다. 좋은데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 기준을 잡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타로 진입하기에는 지금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진입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은 주연테크고요. 매수가는 1,65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주연테크는 3% 넘게 또 조정을 받았네요. 전문가님, 주연테크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주연테크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재무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이게 끊겼네요. 영문이 네. 끊겨서 재접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네. 끈 게 아니라 다시 연결을 하는 동안 네. 저는 그런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연우님이 또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또 초보 주식왕님이 2월대에 대해서 고민이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1부 마무리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위로 올려볼게요. 효성 TNC님도 또 새롭게 입장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3부까지 상근님과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이제 다시 연결되셨을까요? 연결됐네요. 다행히. 네. 바로 됐네요. 아까는 네. 안 돼가지고 좀 놀랐는데 주연테크는 종목 자체는 역시나 괜찮은 종목입니다. 괜찮은 종목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조정을 좀 대차게 맞고 있죠. 지금 현 시점에서. 진입이 어디였다고요? 진입이? 네, 매수가가 1,650원이고요. 1650원. 비중은 5%래요. 1,650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자리네요. 이 자리 61평 지지 라인을 받지 않을까라고 진입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타이밍에 혹은 이제 7월 초에 이제 이 고속 성장 상승할 때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욕심 부리다가 이제 제자리까지 와버린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 61평 지지 라인에서 공격적으로 탄력 받을 거야. 기술적으로라도 탄력 받을 거야. 라는 기준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아쉽죠. 왜냐면 이 종목이 나쁘다 아니에요. 지금 단타 접근하셨어요. 만약에 7월에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볼게요. 네. 이날 진입을 했다고 잠깐만요. 이날 진입을 한 거라고 한다면 잘 진입하셨죠. 잘 진입하셨고 단타 접근했기 때문에 일부 수익권에서 청산하고 빠진 이후에 재공략을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7월이 아니라 최근 7월 말 8월 초쯤 61평 지지 타이밍에 공략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진입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잘라야 됩니다. 단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약 일주일, 2주일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역시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치 투자자로 바뀌는 겁니다. 단타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진입 자체가 난 스윙급 접근했는데 라고 한다면 어때요? 기다리세요. 왜? 곧 지지 받을 거니까 61평 이탈했지만 스윙급으로 접근했잖아. 그러면 여기 21평 얘기를 제가 잘못했었네요. 어쨌든 네. 여기 61평 지지 받을 거고 121평까지도 버틸 수 있으니까 네. 스윙급 이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선택하셔야겠죠. 이 종목 본인한테 단타 종목인가요? 스윙 종목인가요? 선택과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본인의 진입 목적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